지금 이태한, 이혁 후보. 제가 지도부에도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도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우병우 수석을 특검으로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이건 본인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하기 싫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도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게 좀 확실시 되죠.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이 중요한데, 저번에 6명 후보 중에 제가 민주당이 꼼수 쓸까봐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3명은 절대 안 된다고 봤어요. 3명이 되면은 이거 다시 하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3명은 다행히 빠졌습니다. 6명 추천된 것 중에 3명 정도는 지금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적어도 사건을 말아먹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측근들 비리 특검 수사할 때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장동 사건 중에 일부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문제는 있긴 한데, 이게 대장동의 변호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변호사가 개업한 지 상당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무슨 정치 성향 때문에 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시켰겠죠. 근데 한 자리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번에 추천된 사람 보면은 최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된 사람까지 추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자기들이 특검이랑 특검보를 고를 때 엄청나게 인사검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 잘 들을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칼같이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두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검사도 너무 검사 생활을 적게 하면은 사실은 수사 노하우가 쌓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 다 연도를 일일이 세진 않았는데 저보다 검사 경력이 더 조금씩 많은 사람들, 차장검사까지. 저는 부장검사 때 그만뒀거든요. 물론 저 문재인 정부랑 싸우다가 명예롭게 던진 거지만 저 사람들은 검사장 승진 직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상태에서 차장검사까지는 하고, 그러면은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거치면서 수사력과 그 수사팀을 운영하는 관리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막 수사를 잘해. 근데 연차가 너무 낮으면은 이 특검보들하고 그 수많은 검사들을 통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까지 다 거치신 분이고, 검사 경력, 수사한 경력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이재명이 선택을 하려고 해도 일로 가면 경찰서, 절로 가면 파출소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검보가 이제 중요해요. 사실은 특검도 중요한데 특검은 편향되지 않게 외풍을 막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두 사람 다 변호사를 오래 했고 또 정부를 넘나들 때 무슨 공직을 맡은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도 줄대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특검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견 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이상한 언동을 하거나 뒤에서 이상한 거래를 한다면은 저는 저대로 철저하게 감시를 할 거예요. 다만 지금 최악의 3명 배제에 성공한 거죠. 혹시 그거 걸러지지 않을까봐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잘 한 겁니다. 그 위원들이 차진아 교수님 이런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 법리나 헌법적인 수준이 대한민국을 이끌 정도의 분이고 확고한 자유우파에 대한 신념도 있으시고, 왜 헌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유우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헌법을 공부했는데 좌파 노름을 한다? 이거는 헌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좌파인데 헌법을 이용하러 들어간 것이지,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이론가 또 대한민국을 이끌 정도의 헌법 교수들이 좌파가 되기는 어렵죠. 맨날 헌법 정신하고 상권 분립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사법부 파기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자기 양심을 파는 거지. 교수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판다는 건 영혼을 판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았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 출신이 더합니다. 교수 출신이 장관 시켜놓으면 더 개차반인 경우 많아요. 아니 뭐 교수님 중에 훌륭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좌파 이념에 찌들어서 교수 타이틀만 딴 경우, 대표적으로 조국이 교수였는데 제대로 가르친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네. 제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겸임 교수를 잠깐 했었어요. 겸임 교수를. 변호사를 하면서
근데 왜 제가 겸임교수를 1년 정도 하게 됐냐면은 조국이 입시 비리로 되게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실력이 없어서 서울대가 원래는 서울대 로스쿨이 학문적인 깊이가 깊은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현격히 줄어든 거야. 조국은 자리만 차지하지 제대로 뭘 안 하잖아요. 거기 구멍 뚫려 있지. 그리고 당시 한인섭 학장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그분의 학문적 깊이는 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국 사건에 엮여 들어가면서 법정 증언도 쓰고 뭐 이러면서 형법 쪽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맡았는데 막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국이 알았나 봐. 내가 겸임교수가 된 거예요. 저도 면접 보고 들어갔어요. 겸임교수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중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도 그냥 그때는 변호사 제가 또 영업을 잘했던 때라 변호사업도 잘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때는 공직을 그만둔 게 너무 아쉬워서 후배들을 좀 가르치면 보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거의 돈을 안 줘요. 겸임교수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맡았는데 치사하게 난 조국이 뒤에서 장난쳤다고 보는데 겸임교수는 한번 맡으면은 한 5년 10년씩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주니까. 그냥 겸임교수로 해놓고 명단 올려놓고 필요할 때 써먹기만 써먹고 돈을 안 주니까 겸임교수를 중간에 자르는 법이 잘 없거든요. 제가 1년 만에 잘렸어요. 이게 뭐 잘린 설이 뭐 이렇게 좋다고 하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났네. 조국 두고 보자. 조국이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잘렸어. 하여튼 1년 만에. 그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잘렸나 싶을 정도로. 특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서울대 교수 잘린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되게 영광스러운데 진짜 아쉬워요. 돈은 못 벌어도 영광이잖아요. 모교에서 그래도 제 실력을 인정해줘서 후배들한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르치라고 할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든 검사들이든 법정 가서도 가르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저 나름 서울대 교수 출신입니다.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것들도 실무도 실무이지만 이론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제가 잘 알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제가 깠을 때 상대방이 반박을 못하는 거죠. 조국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국이 잘랐나 보다. 또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주진우 여기 왜 들어왔어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되게 킹받네. 본격 일름보 방송. 특검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스레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특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냐 제2, 제3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자유우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특검 2명한테 맡겨놓고 안심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대놓고 말아먹을 특검들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 경력을 쭉 보면은 특별히 문제 있는 경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다는 거를 좀 문제 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대한변협에서 3명 추천했고 법학교수에서 3명 추천했는데 제가 봤을 때 로스쿨 협의회 교수들이 추천하는데 더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넣은 건지 아니면은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현재 법조계의 실질적인 평판을 모르는 건지 어쨌든 그쪽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저는 조금 더 문제였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별 사람을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변협에서 추천된 사람은 제가 위철환이 변협협회장 출신인데 왜 변협에서 추천하냐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이 민주당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변협에서 추천해서 그중에서 이재명이 임명한다.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비토권이 없기 때문에 변협에서 민주당 압박에 무너져가지고 택도 없는 사람을 밀어넣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관여할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으로 딱 공격을 한 겁니다. 위철환이 변협협회장 출신인데 변협에서 추천한 게 말이 돼?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추천하는 안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변협협회장 출신을 수사하는데 변협에서 추천해.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추천위원들이 이걸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걸음망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변협 출신이어도 큰 문제가 없냐면은 위철환이 변협협회장 할 때는 너무 오래전이야.
그래서 그 당시 변협 간부부터 구성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의 변협은 약간 로스쿨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고, 그래서 변협협회장 당선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그냥 연공서열처럼 공직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변협협회장을 했다면 지금은 막 선거를 해가지고 변협협회장을 뽑다 보니까 협회장도 이런 거에 특별히 관여를 못하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좌파 변호사 단체, 우파 변호사 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는 서로 알거든요. 아, 저건 완전히 민주당, 저 사람 완전 민주당 편인데 왜 저런 사람을 해? 이런 게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력을 잘 찾아보시면 각 정당에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배제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입으로 대한변협협회장 추천 절대 안 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6명 중에 이 두 사람이 저는 제일 낫습니다. 두 사람 선호도는 비슷해요. 개인 평가도 있겠지만 누구라고 해버리면 또 이재명이 주진우 이슈에서 보고 또 반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심리게임 하잖아요. 나 묵낼 건데? 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막 역정보를 내가 흘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그런 거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 임명이 중요하고요. 특검보 임명 과정에서도 제가 문제되는 사람, 특검보는 임명됐다가 문제 있는 이력이 생기면은 사퇴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특검보 인사검증도 철저히 할 거고, 국조특위 위원하는 이 기간 동안 오늘도 선관위에 자료 제공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방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제보하는 팀이 2팀이나 다녀갔어.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지치지 않는 폭주기관차. 끝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딱딱 붙여서 특검으로 계속 보내고 특검이 왜 수사 안 하냐고 계속 압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푸시해야 되는 거고 올림픽 공헌의 동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뭐 민주당이 주로 했던 주특기 있잖아요. 옛날 사건 뒤집어 보기.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 부당 징계, 오늘 또 진짜 어이없게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 앞에 갔던 것을 가지고 종합특검이 바로 기소해버렸잖아요. 나중에 본인들 진짜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사건 되지도 않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제가 종합특검 중에 여기야말로 법 왜곡죄가 확실한 게 뭐냐면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를 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은 내란의 법리도 끝나는 거거든요. 종료 시점이 비상계엄이 끝났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그로 인한 거를 내란몰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2주쯤 뒤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억지 해석을 한 다음에 비상계엄이 끝난 후에 KTV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을 한 걸 두고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몰이도 정도껏 해야지 비상계엄이 끝났으면 내란몰이를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 시점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방송한 것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다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걸 기소하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났어. 기존에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다가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도 완전 민주당 편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차마 이것까지는 조작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상계엄 이후의 행위까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내란몰이를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돼요. 탄핵 특검 딱딱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선거제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총선 이겨야 되겠죠. 특검 수사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어느 조직이나요? 영웅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특검에서 전재수가 까르띠에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 그 특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캐비넷에 있는 거 전재수 조사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전재수 관련 조사를 한 거를.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이 위주로 하고 있는 그 특검에 간 사람들조차도 종합특검에 나가고 있는 수사관 중에서도 올공에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마 양심상 올공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공에 나오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젊고 정의감 있는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민의 응원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검사나 수사관은.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하지만 모든 경찰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경찰들 중에는 자기가 목숨 걸고 범죄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검사들, 그래서 제가 수사팀 규모를 상당히 큰 규모로 하는 거에 주안점을 줬고, 특별수사관을 50명으로 해놓은 거를 제가 어떻게든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꼬셔가지고 특검 규모를 꽤 늘려놓은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사람이 좀 많아야 거기 영웅이 포함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부당한 지시하면 몰래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대화하는 거 녹음하는 거는 그게 판례상으로 범죄가 안 되니까 요새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들 저는 나중에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증거가 명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다 녹음되고 있을걸요. 뒷골이 서늘할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서늘할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출세하려고 특검 갔다가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게 됐지? 라고 불안에 떠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